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찬바람이 많이 불고 이 대기권도 많이 건조하다고 합니다. 각종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이 불시와 안전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재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실화법이라고 해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전에는 내 과실이 없어도 실화일 경우에 그 피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부터 과실 경중에 상관없이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웃집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면 이 모든 것은 전부 내가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거기에 나의 과실이 밝혀졌다면 과실로 인해서 벌금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벌금이 또 부과될 수가 있고요. 또 업무상 과실이라면 2천만 원 한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화재 보험은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개인 주택이 있겠고, 뭐 전원주택도 있겠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 원룸, 빌라, 오피스텔, 또 가장 많은 또 아파트가 있겠죠.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나 월세 이렇게 세입자로 계신 분들도 화재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집주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이고요. 자, 보시면 세입자인데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 원상복구 의무라는 게 아마 임대차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은 원상복구 의무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살던 집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면은 집주인에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세입자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겠고요. 보험회사는 집주인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내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입자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집주인도 화재보험이 없고요.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에 피해를 입었어요. 이때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입자는 내가 낸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 집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옆집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이 약간 아리송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아봤더니 원상복구 의무 때문에 이 세입자한테 청구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당신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깜짝 놀라서 옆집에다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당신 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이 피해를 봤으니 이거는 당신이 보상을 해줘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옆집이 뭐라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은 했지만 지금 보상해드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세입자와 집주인, 이 옆집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그리고 구상권이 청구가 되면 세입자는 세입자의 보험회사. 그러면은 이제 또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옆집 화재를 일으킨 그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죠. 이때 옆집도 화재보험이 있으면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청구를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도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파트의 단체 화재보험은 건물과 가재 도구에 한해서만 비례 보상을 해줍니다. 실제 피해액보다 더 작게 보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보시게 되면요, 화재보험료가 뭐 890원, 780원 뭐 이런 식으로 1,000원 미만인 아파트 관리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서 내가 피해 입은 모든 것을 실제 피해액 실손 보상을 받으시고요. 특약을 선택을 하셔서 그 외에 벌금까지 모든 것들을 보상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로 3개층, 아래로 3개층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와서 물대포를 발사한다면은 베란다에 유리, 창문 파손이 되고요. 또 그 집 안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가재도구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화재보험이 있다면은 안심이 되겠죠. 자, 단체보험에서는 보상되는 범위가 작고 또 보상금도 작기 때문에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도 개인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화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재 사건들은 전부 2020년 올해 발생된 사고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그중에 일부 예를 들기 위해서 몇 가지 사고 현장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가장 큰 불이었죠.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저도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불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요, 이렇게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지 정말 놀랍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은 너무도 다행스럽고요. 지금 계속 피해 복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다행인 것은 단체보험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행이지만 내가 개인 화재를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복구하시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나라 화재가요, 매년 보시면 4만 건 이상씩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화재보험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단체보험 가입률이 있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왔지만 일반 개인 화재 가입률로 따져보면 30%대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웃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화재 보험률이 차이가 큽니다. 자, 우리나라 요번에 선진국이라고 많이들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우리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화재 보험률만큼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 주택 소유뿐만이 아니라 전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 화재에 가입을 해서 이제 알았어요. 자, 주택 화재는 우리 집 피해와 손해 그리고 이웃집
배상 책임도 해주고 또 벌금이 나왔을 때도 벌금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특약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풍수재 손해. 자, 풍수재 손해는 뭐냐면은 태풍, 회오리, 뭐 홍수, 해일, 범람이 됐을 때 바람과 물에 관련돼서 내 집이 손해를 입었을 때 베란다의 유리창이 깨지고요. 이랬을 때 이런 것들까지 다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풍수재 손해가 되겠고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자, 우리 집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집에 홍수가 됐어요. 완전히 거실부터 해서 방까지 물이 범람했을 때 이런 것도 보상해 줄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집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보상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 화재보험 특약 중에 아주 인기가 높은 특약입니다.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라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이 무엇이냐면은 자, 보시면 예전에는 이 6대 가전만 보상을 해줬는데요. 인기가 좋다 보니까 또 우리가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면서 또 여러 가지의 전자 가전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12대 가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 화재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 고장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특약인데요. 1년에 100만 원 한도고요. 또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60일이 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S 기간 중에는 보상이 안 되고요. AS 기간이 끝나고 난 시점, 유상 수리 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되면 안 되고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하의 제품만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도 보시면은 제가 화재보험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12대 가전제품 특약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완전 무료는 아니고 한 사고당 자기 부담금 2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제품 수리비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몇십만 원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 특약을 하나 가입을 해 놓으시면은 우리 집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AS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약이 바로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입니다. 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 팔과 부딪혀서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그 핸드폰 수리비라든지 우리 집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의 피해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급배수 시설에 대한 특약은 우리 집만 보상이 됐는데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도 보상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특약이 비싸냐? 예전에는 몇백 원 했었고요. 지금은 1,000원대 비싸봐야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보상 금액 한도는 1억. 자,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리고요. 자기부담금이 역시 있습니다. 그냥 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예전에는요, 이 특약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특약을 알고 또 많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또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높아지면서 이 보험의 특약료도 조금 올랐고 자기부담금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안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방화나 다른 사람과 싸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고의로 하는 경우 안 되고요. 지진으로 우리 주택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안 됩니다. 이런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배상 책임이 안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친구한테 노트북을 빌렸는데 친구 노트북을 훼손시켰어요.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우연한 사고여야 되고 내가 빌려서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요. 여러분들이